그게 사실입니까? 그럼 독고탁이 한 말은 전부 음해였군요. 한동석은 독고탁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결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오늘은 한동석이 마광숙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풀고 독고탁을 참교육시킨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회색빛 땅거미가 내린 늦은 오후, 한봄은 작은 방 창가에 서서 핸드폰을 매만졌습니다. 낮에 한동석이 한봄을 불러 오강수를 집에 초대해보라 라고 이야기했으며 그 말을 듣자마자 한봄의 심장이 조금씩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오강수와 통화하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설렜습니다. 고민 끝에 통화 버튼을 눌렀고 차분한 벨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곧 오강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중이님,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제가 다름 아니라 아버지가 오중이님을 초대하고 싶어 하세요. 잔뜩 긴장한 듯 단어를 신중히 골랐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봤습니다. 대답이 들려오기 전 수화기 너머로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오강수의 침착한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통화 괜찮습니다. 보미 씨 전화라면 언제든요. 말투는 늘 조심스럽고 단정했기에 한봄은 그 점이 조금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형식적 존댓말이 어색했지만 둘 사이에는 간단히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사실 아버지가 오중이님한테 감사 인사도 전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하세요. 스토커 사건 이후로 오중이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저희 가족이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요. 창밖은 어느새 보라색 노을이 깔려 있었고 창문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걸 느끼며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오강수는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죠. 보미 씨 아버님께 직접 인사드릴 기회가 생긴다면 저야 기쁩니다. 언제가 괜찮으십니까? 수첩을 꺼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한동석이 제안한 주말 시간이 떠오르자 밝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혹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어떠세요? 아버지도 그날이 제일 편하시다고 하셔서요. 잠시 전화 너머에서 무언가 확인하는 듯한 기척이 들리더니 오강수의 차분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시간 맞춰 가겠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한동안 창문 옆에 서서 바깥 풍경을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오강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여운처럼 맴돌았고 지난 스토커 사건 때의 듬직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분에 무서움이 크게 가시고 매일 일상이 조금씩 편안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렘이 단순한 감사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의 시작인지는 아직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 어딘가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불꽃을 자각하면서도 그 의미를 섣불리 정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말이 오면 오강수를 다시 만나게 될 터였습니다. 그때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벌써 궁금해졌습니다. 창문을 닫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방 안불을 켰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주말 오후 한동석의 저택 응접실은 여느 때보다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한봄은 테이블 위에 작게 놓인 과일 접시와 음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득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오강수가 도착하기 전부터 마음이 살짝 떠 있었습니다. 혹여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오강수를 직접 아버지에게 소개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자 약속한 시간이 되자마자 오강수가 찾아왔습니다. 군 복무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반듯한 자세와 깔끔한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강수가 한봄에게 간단히 목례를 건넸습니다. 오중이님, 어서 오세요. 아버지께서 안쪽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잔잔한 웃음을 보이며 안내했습니다. 오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와 고즈넉한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고풍스러운 그림들이 보였고 바닥에 깔린 카펫이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응접실 문 앞에 선 한봄은 잠깐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한동석이 의자에 앉아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서류를 옆으로 치우고 눈길을 들어 오강수를 바라봤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안지. 무뚝뚝한 듯 보였지만 눈빛에 묘한 호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강수는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봄도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약간 머뭇거리다가 차와 간단한 다과를 내오겠다며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응접실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고 한동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토커 일 말이에요. 한봄이가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는데 오중이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오강수는 허리를 살짝 펴며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죠. 한동석은 시선을 테이블에 떨어뜨리며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마련한 것도 직접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정말 감사해요, 오중이님. 약간의 엄숙함이 깃든 말투였지만 진심 어린 감사가 전달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강수는 한동석의 태도에서 의외의 부드러움을 느끼며 생각보다 대화가 편안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곧 한봄이 차와 간단한 다과를 내왔습니다. 미소 지으며 오강수를 향해 권했습니다. 오중이님, 이거 드셔보세요. 과일도 같이 준비했어요. 오강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작은 접시에 담긴 과일을 한 입 뗐습니다. 달콤한 맛이 혀끝에 번지자 한봄은 뿌듯한 표정으로 오강수와 한동석 사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따뜻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한동석은 오강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한봄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한동석은 진심 어린 감사와 관심을 드러냈고 오강수는 겸손하게 본인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한봄은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은은한 기대감과 호감이 교차하는 순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오강수의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며 속으로 나쁘지 않은 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응접실에서 흘렀던 시간은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늦은 저녁, 오강수는 술도가 입구에서 서늘하게 부는 바람에 코트를 여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삭은 쌀향이 은은히 퍼졌습니다. 조명 아래에서는 마광숙이 쌀자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강수가 정중히 말을 건넸습니다. 형수님, 이 시간까지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마광숙은 고개를 들고 오강수를 보며 피곤해 보이지만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미씨 댁에 다녀왔다면서요? 무슨 얘기 오갔어요? 별일 없었고요. 걱정 섞인 온기가 깃든 말투였습니다. 오강수는 낮에 한동석을 만났던 일을 회상하며 머뭇거렸다가 서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미씨 아버님께서 정말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보미씨도 많이 편해 보였고요. 그리고 회장님이 술도가 얘기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광숙은 쌀포대를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의자에 걸터 앉아 손목을 주무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술도가 얘기를. 혹시 무슨 불편한 말씀은 없었어요? 괜히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해서요.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독고탁이 술도가를 탐내고 있다는 소문이나 한동석이 술도가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걱정이 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오강수는 낮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형수님이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 조금씩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실버타운 보증금까지 써가며 버티셨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술도가를 좀 다르게 봐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광숙은 마음이 놓인 듯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는 미세한 피곤함과 동시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사실 한동석 회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혹시 술도가를 안 좋게만 보실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막내 도련님이 중간에서 잘 얘기해줬군요. 고마워요. 오강수는 조용히 웃으며 마광숙의 노동을 거들고 싶어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마광숙은 쌀부대를 매만지며 다시 한번 긴 숨을 토했습니다. 장수씨 떠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도 술도가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속상하기도 해요. 근데 막내 도련님이 옆에서 같이 있어주니까 정말 든든해요. 오강수는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형수님 덕분에 저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요.
술도가가 더 안정될 수 있도록 같이 힘쓰겠습니다. 조금은 차가운 술도가 내부 공기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마광숙은 피로가 누적된 몸을 일으키며 오강수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었습니다. 오강수는 마광숙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에 새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 빚을 견디고 형제들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마광숙의 모습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대화가 오간 뒤 오강수는 쌀자루를 정리하는 작업을 조심스레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막내 도련님 힘들 텐데. 마광숙이 만류했지만 오강수는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형수님. 제가 조금이라도 돕겠습니다. 술도가 안쪽에는 잔잔한 분주함이 맴돌았고 형수와 시동생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그날의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어둠이 내린 밤 한동석은 저택 서재에 홀로 앉아 문서들을 뒤적였습니다. 문득 낮에 오강수에게 들은 술도가 이야기와 마광숙의 헌신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고 판단한 한동석은 결국 오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각이라 미안한 마음을 품으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자 오강수의 깔끔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오강수입니다. 회장님이신가요? 한동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늦은 밤에 전화드려서 미안해요.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약간의 정적이 감돌았고 오강수는 말없이 한동석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한동석은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술도가와 마광숙에 대한 의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오중이가 전해준 얘기 듣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마 대표가 실버타운 보증금까지 써가면서 술도가를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독고탁한테 들었던 얘기랑 너무 달라서.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마 대표를 오해했어요. 말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강수는 서서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죠. 밖에서 보면 술도가가 그냥 빚만 잔뜩 진 데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래도 형수님은 정말 다 걸고 지키셨어요. 회장님이 그걸 알아주신다면 저희 입장에선 감사하죠. 한동석은 서재 창문 너머로 달빛이 떨어지는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독고탁에게서 전해 들었던 돈에만 눈이 먼 여자라는 인상과 오강수에게서 들은 자신의 전부를 던진 사람이라는 상반된 이야기가 겹쳐지며 가슴이 억눌렸습니다. 그럼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이 얘기 직접 마 대표한테 말씀드리고 사과해야겠어요. 괜한 소문에 휩쓸린 거 후회됩니다. 오강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한동석의 착잡한 심정을 달랬습니다. 형수님, 회장님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으셨어요. 다만 혹시 술도가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져가시려는 건 아닌가 살짝 걱정은 하셨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오해 풀 수 있다면 형수님도 마음 놓으실 거예요.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듯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속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오중이. 늦은 시간에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요. 조만간 내가 직접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뒤 한동석은 서재 안에서 잠시 눈을 감고 과거를 곱씹었습니다. 처음 마광숙을 봤을 때의 날선 태도와 싸늘한 시선들. 그리고 독고탁이 전해준 근거 없는 이야기들. 이제야 진실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속에서 커졌습니다. 술도가와 마광숙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 한동석이 가진 꺼림칙함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은 술도가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숫자들에 시달리다 보니 뒷목이 뻐근해졌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 한동석 회장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마광숙은 살짝 긴장하면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한동석은 통화 속에서 최대한 예의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 대표.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말 저녁 시간 괜찮으신가 해서요.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갑작스러운 식사 제안에 당황하면서도 직접 부른다는 사실에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과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마음 한편에서는 그동안의 오해가 풀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스쳤습니다. 식사요? 뭐, 괜찮아요. 회장님 정하신 시간에 맞출게요. 어디로 가면 되죠? 한동석은 목소리를 낮추어 답했습니다.
장소는 제가 미리 예약해 두겠습니다. 위치랑 시간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설핏 웃음을 지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동석에게서 느껴지던 날선 기운과 무시가 어느새 조금씩 달라진 분위기로 전환된 듯 했습니다. 회장님이 조금은 마음을 여셨나? 그렇게 주말 저녁이 되기 전 마광숙은 술도가 일을 서둘러 마친 후 공주실에 수다 섞인 응원을 뒤로하고 예약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한동석이 정해둔 레스토랑은 조명과 분위기가 은은했습니다. 마광숙이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와인을 들고 기다리던 한동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맞았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마광숙은 자리에 앉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회장님. 서로 마주 앉은 뒤 한동석은 순간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잘못된 오해에 대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마광숙도 조용히 물잔을 들고 마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고요가 흐르다가 한동석이 낮은 목소리로 서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동안 오해가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풀고 싶어서요. 오중이한테 술도가 얘기 듣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마 대표를 너무 잘못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광숙은 수저를 들다 말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에 얹혀있던 돌덩어리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괜히 오해했던 거죠, 뭐.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서먹함을 딛고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마광숙이 감내한 빚과 고생, 한동석이 독고탁에게서 들었던 근거 없는 말들의 실체, 그리고 스토커 사건 때 오강수가 중간에서 보여준 활약 등이 하나둘 언급됐습니다. 한동석은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고 마광숙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그날 식사는 긴 시간 이어졌습니다. 때때로 침묵이 찾아왔지만 과거의 어긋남과 반감이 서서히 벗겨지면서 서로를 향한 관심과 이해가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마광숙은 이 자리에서 한동석이 보여주는 진심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한동석 역시 마광숙이 가진 단단함에 감탄을 느끼며 마음 한구석에서 아련한 감정이 솟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한편 한동석과 마광숙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은은히 빛을 내리쬐고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조차 조용히 식사를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자리에는 긴장 반, 묘한 호감 반이 뒤섞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술도가를 무시하거나 뺏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독고탁 쪽에서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요. 제가 좀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네요. 한동석은 진중하게 눈길을 내렸습니다. 마광숙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저 안 좋게 보신다고 들어서 사실 좀 무서웠어요. 술도가가 엉망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싶고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메뉴가 놓여있는 테이블 위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작은 한숨을 내쉬고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중이 얘기 듣고 알게 됐어요. 마 대표가 진짜 많은 걸 희생하셨더라고요. 실버타운 보증금까지 빼셨다면서요. 저도 같은 경영자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잘 압니다. 마광숙은 순간 지난날이 떠오르는 듯 살짝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술도가를 살리기 위해 분투했던 날들, 오장수의 흔적을 지키려 애썼던 시간들을 떠올리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장수 씨가 지키던 곳이니까요. 평생 이 일만 바라봤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요. 그냥 그 기억이 너무 소중해서 한 번 더 버텨보고 싶었어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동석 역시 아내를 잃고 나서 긴 세월을 혼자 살았다는 점에서 마광숙의 아픔에 조금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냉정하고 자존심이 강한 태도로 상대를 대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마광숙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품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괜히 오해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독고탁이 퍼뜨린 얘기나 바깥에서 흘러나온 소문들에 흔들려서 마 대표를 제대로 못 봤네요.
마광숙은 고개를 작게 저으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풀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회장님이 먼저 사과해 주시고. 술도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해보려고요. 뭐든 궁금하신 건 그냥 물어보세요. 서로의 마음이 풀어지는 순간 테이블 위에 서빙된 음식들에서 따뜻한 향이 번졌습니다. 한동석은 식사를 권하면서도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길래 이런 긍정적 에너지를 갖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커져만 갔습니다. 식사가 절정에 이를 즈음 한동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술도가가 앞으로 더 커진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말 드릴 자격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괜히 오해 때문에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요. 마광숙은 순간 크게 당황한 듯 보였다가 곧 눈을 내리깔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한동석이 술도가를 인수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의심했는데 지금 이 제안은 완전히 다른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회장님처럼 믿음 가는 분이 응원해 주시면 진짜 큰 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오장수의 기억을 지키려는 마광숙과 뒤늦게나마 마광숙을 이해하기 시작한 한동석은 한동안 음식을 천천히 나누며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느새 날선 대립이 아닌 온화한 공감과 안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묘한 감정의 파문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술도가 앞마당에서 들려오는 언성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강수는 작업을 마치고 나오다 강소연의 목소리를 듣고 흠칫 멈춰 섰습니다. 강소연은 흥분한 표정으로 마광숙에게 따지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술도가 정리하고 제목 주기로 했잖아요. 왜 아무 말 없으세요? 저 이제 오천수랑 계속 같이 갈 생각 없고요. 제 권리는 제가 챙기겠다고요. 마광숙은 굳은 얼굴로 강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강소연의 눈빛에는 냉정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그 옆에서 고개를 떨군 채 할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술도가에서 어떤 몫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여긴 장수씨가 관리해오던 곳이고 지금은 빚 갚기도 빠듯한 상황이에요. 강소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가방 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천수가 잔뜩 풀이 죽어 이러지 말아달라. 며 중간에서 막으려 했지만 강소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걸 진짜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오천수 씨랑 저 법적으로 아직 부부잖아요. 저도 술도가 관련해서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이혼 절차 밟으려면 위자료가 필요하고 그 돈 술도가 팔아서 마련하겠다고요. 말이 격해지자 마광숙은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소리를 높이면 사태만 악화될 것 같아 애써 참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혼 원하시면 오천수 씨랑 잘 얘기하셔서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술도가 팔면 빚만 남아요. 여기엔 추억이 담겨 있어서 제가 함부로 정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강소연은 비웃음을 띠며 쏘아붙였습니다. 그건 마광숙 대표님 생각이시겠죠. 오천수는 옆에서 머리를 감싸쥐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진정 좀 해. 이건 그렇게 쉽게 정리될 문제가 아니야. 형수님이 입이 혼자 버텨왔던 거 너도 알잖아. 제발 대화로 풀자. 그러나 강소연은 냉랭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때 오강수가 상황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정하시고 얘기부터 좀 나눠보시죠. 그러나 강소연은 아무 대꾸 없이 곁눈질만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천수도 뒤늦게 강소연을 따라가려다 양손에 힘을 주고 서성거렸습니다. 마광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강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강수는 마광숙의 표정을 살피더니 기운내라는 듯 미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광숙은 결국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장수씨가 어떻게 지켜온 술도가인데 이렇게 쉽게 정리될 순 없지. 오강수는 답답해 보이는 마광숙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천수는 멀리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술도가 앞을 가득 메운 긴장감은 이 가정에 얽힌 복잡한 사연과 뒤엉켜 쉽게 사라지지 않을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술도가의 문이 열리자마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박상남이 큼지막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고 마광숙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말없이 그 꽃다발을 바라봤습니다. 이 장면을 본 공주실은 버럭 쏘아붙였습니다. 야, 마광숙. 얼른 받아.
아침부터 저렇게 서서 기다리는 남자가 어딨어. 마광숙은 난감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박상남 씨,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저번에 소개팅 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결혼 생각도 없고 빚도 많고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이라서요. 그러나 박상남은 미소를 지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그런 말씀하신 거 이해는 가는데요. 전 진심이에요. 빚이 있든 결혼 생각이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만나고 싶습니다. 공주실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마광숙을 힐끔 보았습니다. 꼭 그렇게 뿌리치지 말고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술도 가도 힘들고 너도 나이 들어가잖니. 이런 기회 흔치 않다. 마광숙은 인상을 살짝 쓰며 박상남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럴 때 아니라고 했잖아. 술도 가도 바쁘고 장수씨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그러고는 다시 박상남을 향해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박상남씨. 저는 지금 누굴 만날 상황이 아니에요. 술도 가도 정신없고 제 생활도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박상남은 꽃다발을 살짝 들어올리며 흔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제 마음이에요. 일단 받아만 주세요. 시간은 천천히 드릴게요. 대신 저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마광숙은 황당함과 난처함이 뒤섞인 얼굴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달려드는 모습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고마움이 없진 않았습니다. 공주실은 뒤에서 받으라니까 하고 닥달했지만 마광숙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정말 안 돼요. 박상남 씨, 죄송해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오시는 건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긴 장수 씨 추억이 담긴 곳이에요. 그러나 박상남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언젠간 대표님 옆에 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꾸벅 인사한 뒤 떠나는 박상남의 뒷모습을 보며 마광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주실은 곁에서 혀를 끌끌 차면서도 속으로는 괜찮은 남자 아니냐 는 듯 만족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광숙은 괜히 공주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좀 이러지 마. 공주실은 싱글벙글 웃으며 뒤로 돌아갔습니다. 마광숙은 꽃다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며 술도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억지로 소개팅에서 거짓말을 했는데도 박상남이 끈질기게 따라다니니 마광숙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며칠 후 한동석의 저택 앞마당에서 한봄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해줄 일이 있어 들렀다가 오강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한봄은 낯익은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문 안쪽에서 마광숙과 한동석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한봄에게도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봄은 조용히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마광숙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보미씨 안녕 회장님이 잠깐 보자고 하셔서요. 술도가 얘기도 좀 드릴 겸 왔어요. 요즘 막걸리 품질 테스트 얘기도 좀 있거든요. 한동석은 덤덤하게 한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잘 왔다. 잠깐 일 얘기하고 있었어. 한봄은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두 사람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이전에는 날선 공기가 감돌았는데 오늘은 은근한 부드러움이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아빠, 오늘 좀 다르시네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한동석은 짧게 한숨을 쉬듯 웃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아니야, 별일은 아니고. 그냥 술도가 관련해서 이야기 좀 했어. 하지만 한봄은 괜히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마광숙을 쳐다봤습니다. 마광숙도 살짝 웃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미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죠? 막내 도련님도 요즘 술도가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한봄은 오강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굴이 살짝 붉어졌고 기분 좋은 떨림이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시뿐. 다시금 한동석과 마광숙의 묘한 분위기에 주목했습니다. 한동석은 괜히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점심시간 다 됐는데 마 대표도 식사하고 가시죠. 봄이도 같이 먹자. 마광숙은 잠깐 망설이다가 한봄이 반가워하는 표정을 짓자 수락했습니다. 테이블에 셋이 앉자 한봄은 식사 준비를 도우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도하려 애썼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가끔 교차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속으로 두 사람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도중 한동석은 문득 마광숙 쪽을 바라보며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한동석을 본 한봄은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슬쩍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분위기 되게 좋아 보이세요. 예전엔 술도가 얘기만 나오면 얼굴부터 굳으셨잖아요. 한동석은 약간 쑥스러운 듯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나? 뭐, 딱히 그런 건 없고. 마광숙은 그 순간 작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이 술도가 이해하려고 많이 애써주셔서요.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오해가 풀리니까 저도 좀 놓이네요. 한봄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정말 다행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한동석이 술도가 얘기를 듣지도 않으려 했고 마광숙도 한동석에 대한 선입견이 심했는데 이제는 두 사람이 서서히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봄은 어느새 아버지 한동석과 마광숙이 서로 부딪히기보다는 부드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됐습니다. 한봄은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봄이 좋아하는 오강수와도 술도가와도 깊이 연이 닿아 있는 마광숙이니 이 관계가 잘 풀려가는 건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늦은 밤 한동석의 집 서재에는 은은한 전등 불빛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쐬려고 창문을 열고 달빛을 바라보다가 결국 휴대폰을 들어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스로도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지 의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하고 싶은 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 대표,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마광숙은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일하세요,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술도가 관련해서 급한 건가요? 한동석은 서재 안에서 기침을 살짝 하고 진지한 톤으로 답했습니다. 아니요, 일은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예전에 제가 술도가를 너무 가볍게 봤던 것 같아서 그 부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마광숙은 한숨을 쉬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오해는 다 풀린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직접 얘기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한동석은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마 대표 처음 뵀을 때부터 좀 신경이 쓰였어요. 근데 제가 워낙 편견이 심해서 제대로 못 봤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느꼈어요. 술도가에 대한 애정도 형제들 위해서 애쓰는 모습도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전화기 넘어 마광숙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 한동석이 이런 고백 비슷한 감정을 털어놓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솔직히 처음엔 회장님이 절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알아주셔서 저도 마음이 한결 놓이네요. 한동석은 살짝 웃으며 묵직한 마음을 나직이 토해냈습니다. 이게 무슨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마 대표를 더 알고 싶고 어떤 분인지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내일 일정도 있으실 텐데. 마광숙은 전화를 끊기 아쉬운 듯 잠시 뜸을 들이다가 결국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마음 이해돼요. 저도 이렇게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사실 회장님에 대해 잘 몰랐으니까요.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하면 서로 훨씬 낫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통화하며 술도가 얘기부터 서로의 일상, 그리고 요즘 사소한 고민까지 주고받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전화기에서는 낮은 목소리와 희미한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에는 서로에게 적의를 품기도 했지만 이제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친밀감이 감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한동석은 서재 창문을 닫으며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설렘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광숙도 전화기를 내려놓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을 살폈습니다. 흔들리는 감정이 이대로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